요즘 내 자식한테 전화 한 통 받기 힘드시죠? 용돈도 줬는데 생일도 챙겨줬는데 연락은 없어요. 카톡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명절에 와도 밥만 먹고 빨리 갑니다. 속상하시죠? 섭섭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마디 그 말만 바꾸면 자녀가 먼저 연락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자녀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한마디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하나만 기억하셔도 내일부터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 자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유치원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작은 손잡고 갔던 게 어제 같은데요.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기도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런데 말이죠. 자녀가 집에 오면 아직도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또 살쪘네.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밥은 먹고 다니니? 차 조심해서 몰아. 왜 그럴까요? 습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그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우리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어. 잘 먹었으면 좋겠어. 안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표현될 때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또 살쪘네. 걱정이 명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이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자녀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회의 시간에 발표도 하고요.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줍니다. 사람들한테는 존댓말도 듣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갑니다. 아침에 애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요. 저녁에는 숙제 봐주고 재우고요. 매달 대출 갚고 아이 학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요. 정말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만 오면 왜 초등학생이 될까요? 손 씻었니? 밥 먹어라. 빨리 안 먹어.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직도 아이로 보니까 자녀도 우리 앞에서는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밖에서는 어른 대접 받다가 집에서는 아이 취급당하는 거죠.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집 아주머니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30대 청년이에요. 우리가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밥 먹어라. 손 씻었니? 너 또 살쪘네. 운동 좀 해. 머리가 왜 그래? 미용실 가. 못합니다. 실례니까요. 그 청년은 남이니까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왜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혹시 이건 어떨까요? 내 자식이니까 더 존중해주면 어떨까? 내 자식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대하면 어떨까?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스마트폰 쓰는 게 어렵습니다. 앱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사진 보내는 것도 헷갈리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뭐고 인스타그램이 뭔지.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자녀들한테는 완벽을 바랍니다. 그것도 못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생각해보면 우리도 못하는 게 많은데 말이죠. 우리도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헷갈리는데 말이죠. 자녀들은 우리 실수를 이해해줍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해보세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주죠. 그럼 우리도 자녀들을 이해해주면 어떨까요? 자녀들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어떨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녀는 이제 어엿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혼냅니다. 내가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차는 왜 그렇게 운전해? 애는 왜 그렇게 키워? 집은 왜 그렇게 지저분해?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걱정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밖에서는 하루 종일 회의하고 보고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상사한테 지적받고 동료들한테 눈치 보고 후배들 챙기고요. 겨우 집에 왔는데 부모님한테 또 혼납니다. 너 왜 그래? 그것도 못해. 엄마 아빠 만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도 혼나는데 집에서도 혼나고, 밖에서도 지적당하는데 집에서도 지적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집에 오기 싫어집니다. 전화하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전화하면 또 잔소리하실 텐데. 집에 가면 또 혼날 텐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녀는 비난으로 듣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아들이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잘 안 왔대요. 명절에도 잠깐 왔다 가고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분이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보셨대요. 아들아, 엄마한테 불만 있니? 왜 집에 잘 안 와?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집에 가면 항상 혼나는 기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항상 고쳐야 할 사람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왜 그렇게 하니? 이것도 못하니? 저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런 말 듣거든요. 집에서까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한 말이 아들한테는 비난으로 들렸구나. 그날부터 말투를 바꾸셨대요. 왜 그래? 대신 무슨 일 있어? 그것도 못해. 대신 어려웠겠다. 넌 맨날 그래. 대신 요즘 힘든가 보구나.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아들이 달라졌대요.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오고. 엄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하세요? 같이 먹을까요?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비교는 관계를 망칩니다. 형은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언니는 벌써 승진했는데. 오빠는 효자인데 너는. 이런 말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극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더 잘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형을 보고 배우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교당한 자녀는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형만 못하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형은 공부 잘했는데 너는. 중학교 때도 형은 말 잘 들었는데 너는. 고등학교 때도 형은 좋은 대학 갔는데 너는. 취직할 때도 형은 좋은 회사 다니는데 너는. 이제 50살이 됐는데도 아직 그 말을 듣습니다. 형은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데 너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엄마한테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를 나로 안 봐주시는구나. 형이랑 나는 다른 사람인데 왜 자꾸 비교하실까? 나는 평생 형만 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명절에 형제들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부모님 만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비교당할 거니까요. 또 형은 이런데 너는 들을 거니까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언니가 있는 동생이었는데요. 평생 언니랑 비교당하며 자랐대요. 언니는 예쁜데 너는. 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언니는 시집 잘 갔는데 너는. 그분이 60살이 됐는데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다. 너를 언니랑 비교한 거. 엄마는 너를 더 잘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평생 품었던 응어리가 풀렸대요. 아, 엄마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셨구나. 엄마도 나를 사랑했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기까지 60년이 걸린 거예요. 60년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멈추면 어떨까요? 비교하는 말을 멈추면 어떨까요? 각자를 각자로 봐주면 어떨까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이고 각자 다른 사람이니까요.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과거를 자꾸 꺼내지 마세요. 너 대학 때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걸. 지난 일을 자꾸 꺼내시나요?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녀들은 또 그 얘기냐 싶은 겁니다. 특히 자녀가 아파했던 일, 실패했던 일, 후회하는 일. 그런 걸 자꾸 꺼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내 아픈 데를 계속 건드리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20대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해봅시다. 빚도 좀 졌고요. 부모님한테 걱정도 많이 끼쳤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일어서서 회사 다니면서 빚도 다 갚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 모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가 20대 때 사업한다고 빚 엄청 지고 그랬어.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다 갚았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실까? 나는 지우고 싶은데 왜 자꾸 상기시키실까?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아, 나는 아무리 잘해도 엄마 아빠한테는 그때 실패한 사람으로만 남는구나. 또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그때 내가 말렸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시 그 상처가 떠오릅니다. 다시 그 고통이 살아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자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꺼내면 자녀는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일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잘하고 있잖아. 엄마는 지금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봐주시면 어떨까요? 외모 지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살쪘네. 머리 왜 그래? 옷은 왜 그렇게 입어? 얼굴에 뭐 났네 피부가 가봐. 사실은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죠. 예뻤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녀들은 밖에서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한테도 SNS에서도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나이 들어 보이나? 이 옷 어때? 끊임없이 자기 외모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까지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집에서만큼은 편하고 싶은데, 집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특히 요즘은 외모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TV 보면 다들 날씬하고 예쁘고 멋있죠.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완벽해 보이고요. 자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생겼구나. 나는 저렇게 날씬하지 못하구나.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마저 또 살쪘네 하시면요. 아, 엄마 아빠도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나는 부모님 눈에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요. 외모에 대한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살쪘든 빠졌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옷을 어떻게 입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만약 정말 건강이 걱정되신다면요. 살 좀 빼 대신 요즘 건강은 어때? 머리 왜 그래 대신 새로 했구나 어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칭찬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보기 좋다. 그 옷 잘 어울린다. 예뻐졌네, 멋있어 보이네. 이런 말은 자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밖에서는 비교당하고 평가받는데 집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기일 때는 부모가 보육자라고 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사람이죠. 유치원 다닐 때는 훈육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 초등학교 때는 격려자. 잘했어, 파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중고등학교 때는 상담자.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그럼 자녀가 어른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동반자라고 합니다. 동반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반자라는 건요.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떠받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회사 동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입사한 동기끼리는 서로 존중합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 하지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어때? 내 생각엔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대화하죠. 자녀와도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키워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애 키우기 힘들지. 엄마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 혹시 엄마가 도울 게 있을까?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맨날 그래 정신 차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무슨 일 있어. 말투만 바꿔도 전혀 다른 느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요. 존중은 일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면 나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니까 존중받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나도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들 전화를 안 해요. 카톡 보내도 답이 없어요. 정말 섭섭하시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컸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아시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사람들 만나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집에 오면 완전 지쳐 있습니다. 내일 준비하느라 또 바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집안일, 아이 돌보기, 장보기. 그래도 시간 내서 부모님께 연락한다는 건 정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답장이 좀 늦더라도 바빠서 그런 거지 부모님이 싫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매일 전화하시는 건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카톡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요. 잘 지내니? 건강해? 사랑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카톡도 좋습니다. 오늘 엄마 이거 먹었어 하고 사진 한 장. 아빠 산책하다 찍은 꽃하고 사진 한 장.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안부만 전하는 거죠. 자녀들도 이런 연락은 좋아합니다. 뭘 해야 되나 하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나시죠? 공부 못했던 일, 말 안 들었던 일.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자녀를 한번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부모님 걱정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칭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고생이 많다. 엄마가 보기에도 대견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칭찬하면 버릇 없어지는 거 아냐? 이제 어른입니다. 칭찬받으면 힘이 나는 나이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았잖아요. 이건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뭐니? 아빠한테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니?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자녀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녀가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줘.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형이랑 비교하지 말아줬으면. 이렇게 듣고 나면 그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요. 평생 못 들었던 말이니까. 100번 들어도 좋을 겁니다. 너 부모한테 왜 그래? 효도 좀 해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얼마인데 그렇죠. 그런데 존중이라는 건요. 요구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가 우리를 존중할까요? 본인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나요? TV만 보시나요? 자녀 전화만 기다리시나요? 그러면 조금 외로우실 것 같아요. 복지관 가서 뭐라도 배워보시는 건요. 도서관 가서 책 읽으시는 건요. 동네 친구들이랑 산책하시는 건요. 작은 취미라도 하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이 다르게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멋있네.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게 진짜 존경입니다. 나는 다 늙었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요즘은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작은 꿈이라도 하나 가지시면 어떨까요? 5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 뭘 배워볼까? 어디 가볼까? 이런 꿈을 자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엄마 요즘 서예 배우는데 재밌더라. 아빠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 이런 얘기 들으면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엄마 아빠가 잘 지내시는구나. 외롭지 않으시구나. 말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짜증내는 말투보다 부드러운 말투가 좋잖아요. 명령하는 말투보다 물어보는 말투가 좋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힘든가 보네. 어려웠겠다. 이렇게만 바꿔도 자녀가 다르게 느낍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시면 좋을 몇 가지 표현을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잘 먹고 있니? 걱정돼서 그래. 바쁘지? 시간 날 때 들러. 엄마가 보고 싶네. 이게 좀 어렵지? 엄마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다른 말투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 보세요. 오늘 보기 좋다. 요즘 힘들지. 엄마는 널 믿어. 처음엔 쑥스럽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요즘 세상이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도 매일 힘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부모의 응원입니다. 힘들지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널 믿어.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밖에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만큼은 믿어준다면 그게 버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냥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어른입니다. 혼내는 대신 존중해주면 어떨까요? 비교하는 대신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한테 카톡 한 줄 보내보세요. 잘 지내니? 엄마는 너 사랑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지면 자녀도 달라집니다. 관계는 서로가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녀가 마음을 열 겁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자녀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섭섭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아니면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면 어떨까요? 하나씩 천천히요.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는 자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노력 중인데 아직 어색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이겨내셨어요.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녀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와 행복한 관계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